예, 아까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무역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그 손해를 만회하겠다. 이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반박하는 그러한 관점에서는 그 관세를 부과할 때 나타나는 많은 부정적인 효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설명했는데요. 아까 그 중에서 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 덜 설명이 된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상대 국가에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재화를 우리나라에 수출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재화나 제품이나 서비스에 그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그 상대 국가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관세를 내야 되죠. 세금을 내야 되고 돈을 내야 돼요. 따라서 그 관세, 세금, 돈 그만큼 우리나라 상대 국가에서 팔리는 우리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 재화의 가격을 올려야 되죠. 올려야 어떻게 돼요? 수지가 맞는 거죠. 한국식 표현으로. 수지가 맞고 이익이 남는다는 겁니다. 남는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면 그 제품이나 서비스, 재화의 가격, 그러니까 상대 국가에서 팔리는 가격은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은 제품이나 서비스, 재화인데 가격이 더 비싸지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덜 구매하게 되죠. 구매를 더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제품이나 서비스, 재화인데 가격이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를 안 하게 됩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국내 산업이라는 거는 그 상대 국가가 수출하려는 제품이나 서비스 재화, 그것과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 재화를 생산하는 상대국의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국가에서 관세를 부과해주면 상대 국가에서 수출하는 그 경쟁 제품이나 서비스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므로 어떻게 돼요? 올라가기 때문에 그 상대 국가에서 수출하는 그 제품이나 서비스 재화를 우리나라 사람들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게 줄어들죠. 따라서 우리나라의 그 국내 산업, 국내 기업들의 제품들을 당연히 더 많이 사게 됩니다. 당연히 더 많이 사게 됩니다. 근데 그 더 많이 사게 되고 더 많이 파는 이유가 그 상대 국가의 제품이나 서비스, 재화와 어떤 품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업끼리 경쟁해서 더 낮은 가격에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이나 서비스, 재화를 이노베이션, 혁신해서 그걸 만들어내서 소비자들이 더 많이 구입하는 게 아니고 그 국가가 상대 국가 기업에게 관세,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그 상대 국가 제품이나 서비스,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 덕분에 우리 기업, 국내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 재화가 소비자들에게 더 팔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내 산업, 거기에 있는 국내 기업들은 어떤 혁신을 할 동기가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의 제품이나 서비스, 재화와 경쟁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렇죠. 가격이 그냥 관세만 확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소비자들이 외국산 제품이나 서비스, 재화, 그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그걸 구입하지 않고 국내 산업, 국내 기업의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 재화를 구입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따라서 국내 산업, 국내 기업이 어떠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외국산 제품, 서비스, 재화와의 어떤 경쟁을 통해서 더 싼 가격에 더 높은 품질의 제품이나 서비스, 재화를 만들어내야지 외국산
제품이나 서비스, 재화와 경쟁해서 소비자들에게 더 많이 팔리게 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높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노베이션, 국내 산업, 국내 기업들의 어떤 혁신이나 그러니까 더 값이 싸면서 더 높은 품질의 제품이나 서비스, 재화를 만들려는 외국산 제품이나 서비스, 재화와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들려는 그러한 동기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어떻게 돼요? 더 값싼 가격으로, 더 싼 가격에 더 높은 품질의 제품이나 서비스, 재화를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효율적이기보다는 더 비효율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재화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경영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해도 그 관세를 부과해서 세금을 부과한 만큼 상대 국가의 제품이나 서비스,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서 소비자들이 덜 구매하게 되므로 상대 국가의 어떤 경쟁 제품이나 서비스, 재화에. 그래서 국내 산업,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재화를 죄송합니다. 계속 생산하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이에요. 여기 영역 국내 산업 관세를 부과했을 때 국내 산업, 국내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이 얘기는 관세의 효과입니다. 물론 관세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무역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 그동안의 다른 국가와. 그래서 손해를 보고 있는 그 국가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손해를 만회하겠다. 이런 식의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미국 경제에 혹은 미국 기업들에게 더 부정적인 어떤 그러한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밸런스드 퍼스펙티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거를 메시지로 교수님이 얘기를 했고 거기서 이제 국내 산업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 국내 산업 국내 기업에게 미치는 부정적 효과 이게 좀 설명이 덜 돼서 아까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영어로 된 자료에서 나온 거라서 번역한 거라서 이거 원래 영어로 된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자유무역이 정의는 설명을 드렸고요. 자, 계속 보면은 그래서 자, 국제무역에서 한 나라, 한 국가는 자국에서 풍부하게 생산되는 자원을 수출하고 부족한 자원을 수입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거죠. 이거는 누구든지 쉽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없는 것, 혹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어떤 것을 그걸 생산하고 있는 다른 국가로부터 우리가 수입할 수 있습니다. 수입해서 그걸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익을 얻는 거죠. 우리가 무역을 하면은. 그렇게 하고 우리가 풍부하게 생산하는 어떤 것 혹은 자원은 다른 나라에 이렇게 수출해서 거기서 번 돈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이런 그러한 것들을 수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익을 얻는다. 무역을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쉽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수업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왜 어떤 나라들은 어떤 국가들은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예요. 이 재화는 앞으로 그냥 재화라고 하겠습니다. 재화, 제품이나 서비스 이런 걸 통칭해서 재화. 자, 이 재화는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재화는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데도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무역이론, 자, 우리가 무역이론은 대답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주요한 무역이론들은 대답을 해주고 있다. 즉, 한 나라가, 한 국가가 어떤 재화를 자국에서 스스로 생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제무역을 통해서 그 재화를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재화를 특정 국가가 생산할 수 있는데도 스스로 그 재화를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무역 이론들이 설명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무역 이론들의 설명 중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받아들인 것을 한 가지 제시한다면 국제무역을 통해 국가들은 자신이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에 특화해서 이 재화를 생산하여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다른 국가가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지 않고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무역을 했을 때 국가들은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화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지 않고 다른 나라로부터 더 수입하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무역 이론들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역 이론이죠. 무역이라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어떤 무역이라는 현상을 설명하는 어떤 생각이나 사상은 우리가 중상주의라는 거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중상주의. 중상주의는 영어로 머천틸리즘 이렇게 영어 단어로 되어 있는데 한국어로는 우리가 중상주의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중상주의. 그래서 중상주의는 무역에 대한 조금 이제 어떤 사상이랄까, 정책이랄까, 이런 것으로서는 좀 거의 체계적인 것으로서는 처음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해도 크게 잘못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한 16세기부터 18세기 후반까지 유행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유행한 그런 무역에 대한 어떤 생각이랄까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상주의의 핵심적인 생각은 뭐냐면은 국가는 수입보다 수출을 더 많이 함으로써 무역 흑자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역 흑자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당시에는 이제 무역을 통한 결제 수단으로 금이나 은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됐었죠. 그래서 중상주의의 기본적인 생각은 국가는 무역에서 상대국에 대해서 수입보다는 수출을 많이 함으로써 무역 흑자를 유지해야 되고 금과 은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 중상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무역 흑자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정부, 국가의 개입을 아주 옹호했습니다.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자, 그렇게 하고 이 중상주의의 기본적인 생각은 무역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봤습니다. 제로섬 게임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한 국가가 어떤 한 단위의 이득을 보면 다른 국가는 한 단위의 손해를 보는 그러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로섬 게임. 그러니까 무역을 해서 A라는 국가, B라는 국가가 무역을 하는데 서로 윈윈, 서로 이익을 얻는 그런 관점이라기보다는 한 국가가 이익을 얻으면 다른 국가는 손해를 보고 이러한 관점이 더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국가, B라는 국가가 무역을 해서 A라는 국가, B라는 국가가 다 이익을 얻는 그런 윈윈 게임 그런 관점이기보다는 무역을 하면 한 국가는 이익을 얻고 한 국가는 좀 손해를 보는 이런 제로섬 게임에 더 가까운 그런 관점이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중상주의의 어떠한 생각이랄까 정책은 여러 가지 이유로 쇠퇴하게 됩니다. 쇠락하게 돼요. 그 쇠퇴하게 되는 어떤 이유들 중에 하나가 우리 수업 교육에 나와 있는데 이 데이비드 흉이라는 그 경제학자죠. 경제학자가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는데 중상주의의 이런 어떤 무역에 대한 생각일까 사상 그리고 정책 이 안에 자체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거는 무슨 말인가? 자, 이거는 우리 수업 교재에 나와 있는 거고 이 데이비드 흉이라는
그 경제학자죠. 이 사람이 주장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영국과 프랑스가 무역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영국이 프랑스와 무역에서 무역 흑자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수입한 것보다는 수출을 훨씬 많이 했습니다. 사들인 것보다 판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금과 은이 훨씬 많이 유입됐다는 겁니다. 영국으로. 자, 그렇게 되면 금과 은이 많이 유입되므로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죠.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니까 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돼요. 그렇게 하고 반대로 프랑스는 영국과의 무역에서 무역 적자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판 것보다는 산 것, 수출보다는 수입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금과 은이 유출되죠. 영국으로. 그래서 통화량은 감소되고 통화량이 감소되니까 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국은 프랑스 재화를 더 많이 구매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랑스의 물가는 하락합니다. 곧 프랑스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재화의 가격은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의 재화가 더 저렴해지므로 어떻게 돼요? 영국은 프랑스 재화를 더 많이 구매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프랑스는 어떻게 돼요? 영국에 대해서 수입보다는 수출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무역 수지는 개선되고 영국은 반대로 어떻게 돼요? 프랑스의 재화를 더 많이 구매하게 되니까 프랑스에 대해서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 많아지게 돼서 영국의 무역 수지는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어떤 나라도 무역 흑자나 무역 적자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으며 국제 무역을 통해서 금과 은을 계속해서 축적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데이비드 휴미라는 분의 경제학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중상주의의 어떤 사상이나 정책의 어떤 내재된 그 안에 어떤 자체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자, 모순이라는 건 뭐는 한국어로 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자, 뭐 이러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돼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아까 데이비드 휴미 주장한 것처럼 중상주의의 어떤 무역에 대한 생각이나 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국가 간의 무역을 잘 설명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설명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중상주의의 어떤 그 사상일까 생각이랄까 정책에 그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재돼 있어요.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역이라는 현상, 국가 간의 무역이라는 현상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면들도 있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 중상주의라는 어떤 무역에 대한 생각, 사상, 정책은 당시 어떤 절대왕정이란 건 어떤 절대적인 왕권입니다. 왕권이 절대적이었어요. 그러한 국가들의 어떤 정치 체제에서 뒷받침됐습니다. 이 중상주의라는 어떤 그런 무역에 대한 생각이랄까 정책 이런 게 뒷받침되면서 국가의 어떤 부를 뭐 늘리려는 이러한 그러한 이제 정책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절대 왕정, 어떤 왕권이 절대적인 그러한 어떤 정치 체제, 특별히 유럽이죠. 그런 국가들의 정치 체제에 의해서 뒷받침된 게 이 중상주의 사상 정책이었는데 이 절대 왕권이 절대적인 어떤 국가의 정치 체제 자체가 쇠퇴하게 됐다는 거예요. 쇠퇴하게 됐습니다. 쇠퇴하게 됐다는 말은 왕권의 절대적인 어떠한 정치 체제가 점차 쇠퇴하게 되고 시민혁명들이죠. 시민혁명들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일반 시민의 어떠한 정치 참여 이러한 게 많아지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중상주의의 어떤 사상이랄까 정책을 지원했던 어떤 이런 절대적인 왕권, 그런 정치 체제 이런 것들이 쇠락하면서 중상주의의 사상이나 정책에 어떤 내재되어 있던 모순, 뭔가 좀 잘못된 거죠. 무역 현상을 잘 설명하지 못하고 이러한 것들과 함께 중상주의의 어떤 사상이나 정책도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쇠퇴하게 됐죠. 쇠락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국제 무역을 국가 간의 상호 이익입니다. 아까 중상주의 정책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랬어요. 무역을 좀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한 국가가
이익을 얻으면 다른 국가는 좀 손해보고 뭐 이러한 관점이 강했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국가 간의 어떤 상호 이익이다. 이런 윈윈 게임의 관점에서 무역을 바라보는 어떤 자유무역의 어떠한 사상이랄까 뭐 정책이랄까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등장하게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국가들끼리의 어떤 무역에서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어요. 윈윈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자유무역의 어떤 사상이나 정책이 한 18세기 정도쯤부터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중상주의 사상이나 정책이 쇠락하면서 그 대표적인 게 영국의 아담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과 영국의 데이비드 리카르도의 그 비교 우위론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무역 이론이죠. 이렇게 하고 자유무역의 아주 기초적인 뭐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한 18세기 그리고 19세기 초 무렵쯤에 등장해서 현재까지도 그 어떤 무역 이론의 어떤 기초적인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담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수업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아담 스미스는 영국 사람입니다. 1723년에 태어나서 1790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경제학자죠. 어떤 사상가인데 이 아담 스미스는 한 국가가 특정한 재화를 다른 국가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때 이 효율적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똑같은 재화를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은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때 그 국가는 그 제품의 생산에 절대 우위를 갖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 스미스에 의하면 국가들은 자국이 절대 우위를 가진 재화들의 생산에 특화한 후에 국제무역을 통해서 서로가 생산한 재화를 교환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이 무역을 하는 데는 어떠한 재화를 주로 수출하게 되는가? 그 나라가 절대 우위를 가진 재화, 다른 국가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 그에 특화해서 그 재화를 수출하고 그렇지 못하면 수입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각 국가들은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 우위론의 핵심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에 이제 위키백과에서 이제 아담 스미스라는 분에 대해 설명한 위키백과 주소와 이분이 아담 스미스입니다. 그리고 아담 스미스가 절대 우위론의 어떤 생각 이런 거를 소개하고 주장한 책이 웰스 오브 네이션 국가의 국부론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국부론이라는 책의 표지입니다. 영국에서 그 출판됐을 때 그거를 여기 교수님이 소개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아담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 이것을 우리가 아주 쉬운 예로 한번 설명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그 설명을 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아주 쉬운 예로 아담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의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